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댓글로 한 질문을 받아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분기 5호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님 영상은 어쩌다 보게 되어서 첫 영상부터 쭉 봤는데요. 하늘님은 입국 전부터 일자리가 정해지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미리 일을 구하시고 가신 건가요? 그리고 리조트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안 그래도 컨텐츠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노저우라고 이렇게 빨리빨리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워킹홀리데이 1년 기간 중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면 입국하자마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국처럼 월급이 2월의 중순이나 말일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이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일본 워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집을 구하다 보면 시키킹, 레이킹이란 단어를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방을 구하고 나서도 생필품 때문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지출만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하고 싶었어요. 국내에서 컨택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인조차도 특정 직종으로 가게 되면 파견회사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파견회사에만 컨택이 된다고 하면 국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종사하고 있는 호텔이나 호텔 내의 레스토랑 그리고 여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파견회사를 통해서 종업원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국내에서 컨택을 하게 되면 전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면접은 어떻게 보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1대1로 얼굴을 마주보고 면접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파견회사에 컨택을 하면은 이메일로 컨택을 하게 되면 답변을 받습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배정된 상담원과 면접을 봅니다. 그 면접이라고 하는 건 막 내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직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담하는 식의 면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일본 내에 있지 않아도 컨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견회사를 통해서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호텔 소속이 아니라 파견회사에 소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호텔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파견회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견회사에서 일을 소개받으려고 하면은 최소한 한 달 이상 일을 해야만 일을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예를 들자면 제가 골든위크에 여관에서 한 보름이나 2주 정도 잠깐 여관에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은 한 달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소개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컨택 방법이죠.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먼저 제가 한 방법, 그리고 여기서 만난 한국분이 하신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을 통해서 파견회사를 소개를 받고 파견회사를 통해서 호텔과 연락을 하게 됐어요. 유학원과 파견회사를 소개받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다지 추천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한국 지사를 가지고 있는 파견회사에 컨택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파견회사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호텔로부터 급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명세표를 받질 않는다 하더라고요. 파견 회사로부터 입금만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수수료가 어떻게 떼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홋카이도에 왔냐고 여쭤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딱히 그럴 생각이 없는데 오고 보니까 홋카이도로 배정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견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하는 지역, 원하는 직종, 그리고 희망하는 세계 회사까지 이렇게 콕콕콕 집어서 면접을 봤었어요. 그리고 일지망했던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도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 한국에서 일자리 구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알바몬, 알바천국 많이 이용하시죠? 일본에서도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이토루, 두 번째가 타운워크인데요. 사이트 들어가서 공고를 잘 보시다 보면은 한 가지 눈치챌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식회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재채용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온 공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가 바로 파견회사입니다.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설사 제가 컨택한 파견회사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관할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소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바이토르나 타운워크에 들어가면 지역별로 쫙 나오기 때문에 지역 상관없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일본 안에서의 파견 회사에는 회사로부터 파견 회사가 수수료를 받지 개인을 상대로 수수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다는 것. 다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출국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에만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2달 전에 골든위크가 되기 2달 전에 연락을 했더니 너무 이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전부터 입국하기 한 달 전쯤부터 컨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컨택을 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국 날짜입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국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파견 회사든 아마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이에요. 지역을 정하지 않으면 말씀드렸다시피 파견 회사조차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직종입니다. 파견 회사는 다루는 직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직종을 정하지 않으면 파견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거 3개만 정하시고 파견 회사에 컨택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입국하기 전에 저처럼 일을 구하고 들어와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5월 생활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퇴근할게요. 次回待ってまだ一つ残ってるぞ。売り場の仕事が気になったらお楽しみに。